저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기관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이번 상승장 이후 지금은 시총이 너무 높아졌고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전만큼은 없을 건데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는 상승장 때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한 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약간 선물이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재료로 쓰였다면 현물은 반대로 지금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물 ETF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더 큰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반감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반감기 이후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기 봄 끝에 여기가 요 라인이 반감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 봄 끝에 여기 있는 라인들이 다 반감기인데 여기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전후에 항상 하락 조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도 있었고 두 번째 사이클에도 있었죠. 세 번째 사이클도 거의 반감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물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한 번은 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감기 이후에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서서히 조금씩 행보하다가 여름 끝났을 때쯤 거의 이때가 대선쯤이거든요. 대선이 끝날 때쯤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그때 대선이었고 여기서도 미국 대선이 아마 한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에는 크게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단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마 한 올해 한 가을까지는 가을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석훈님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하락폭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후에 이제 변동성이 과거만큼은 이제 안 나올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일단 그 이유가 기관들의 영향을 주는 거는 이번 상승장 이후고요. 지금은 시총이 너무 높아졌고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전만큼은 없을 건데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번에 상승장 끝나고 나서 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겨줄 거예요. 얼마가 적정 가격이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크게 안 움직이다가 오히려 반대로 진짜 큰 리스크가 발생해서 엄청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버블이 한번 발생을 하는데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발생할 확률이 되게 낮아지고 극히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살면서 몇 번 경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긴 텀으로 큰 폭의 하락이나 큰 폭의 상승이 있고 보통의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갇히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제가 오늘 진짜 석훈님 만나면서 진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물론 하락도 중간중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상승을 많이 해서 앞으로 막 5억 간다 10억 간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지금 순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석훈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근데 한 번 더 물론 우상향은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인터넷에 커뮤니티에 짤 하나 보는 거 보세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목표가 여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봤을 때 여기서 직선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이에 막 웅덩이가 있고 막 낭떠러지가 있고 그런 짤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진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리가 그거예요.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한테는 너 되게 쉽게 벌었네. 운 좋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이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인내와 그런 공포감들이 견디고 했는지는 경험해보신 분들만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석호님께서 저희 한 달 전에 네.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네. 강연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질문 가운데서 네. 그때는 이제 올라갈 때니까 네. 비트코인 10% 빠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막 거기 수강하셨던 분들이 다 막 좋다 했는데 막상 지금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만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올라서 그죠? 네, 올라서 4만 달러였는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는데 36,000달러 여기서 한 10% 빠져서 36,000 이렇게 가면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한 7-80% 분들이 좋다. 사겠다. 왜냐하면 내가 못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올라가니까 떨어지니까 되게 공포로 못 사시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이제 이거 저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란 걸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비트코인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는 10%, 15%, 20% 정도잖아요. 알트코인들은 뭐 물론 3배 갔다가 막 50%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막 7, 80%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기간에. 그렇게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돼요. 사야 된다. 네.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번 사이클까지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지금 20%인데 뭐 30%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3만 달러까지도 우선 네. 열어놓고는 생각해 볼 수 있다. 3만 달러까지는 가능성이 낮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3만 달러 가면 더 아래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하고 어느 정도로 저점 찍고 반등이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조금 늦더라도 그때는 추격 매수를 또 해야 돼요. 밑에서 완전 밑에서는 못 사거든요, 저희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저는 조정이 최대 길게 한 3월까지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이후까지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저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3만에서 32,000. 네. 그리고 이제 좀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게 보는 거는 38,000 정도까지. 34,000에서 6,000이 메이저 그 지지 구간이라 생각하는데 네, 매수세가 세면 38,000. 근데 보통 한 36,000에서 34,0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사는 건 맞는 거고. 네, 지금부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 정도 오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거고. 네. 완벽한데요. 완벽한 건 아닌데 그냥 네. 자꾸 사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되게 중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네. 이제 반감기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네. 이제 가을쯤 오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2023년에도 돌이켜 보면 진짜 연초 대비해서 엄청 올랐잖아요, 한 해 네. 동안. 그러면은 이제 24년의 상승률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정고점은 넘을 것 같아요, 하반기. 그러니까 정고점이 69,000달러거든요. 정고점이 아니라 최고점. 최고점이 69,000달러인데 8,100만 원이. 8,100만 원인데 그때랑 또 다르게 고려할 게 환율이에요. 환율 그때 한 1,2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300원대니까 물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천만 원에서 빠르면 1억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이미 투자하신 분들에게 좀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힘든 거니까 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그 생각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 왔을 때 환율이 좀 빠지면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근데 이제 환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덜 빠져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한 69,000 넘기 시작하면 1억도 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빠르면은 생각보다 상승장이 길게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연말쯤에 그 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26년도 보세요? 25년 상반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잘 모르겠고 일단 1분기까지는 웬만해선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026년 5년 하반기에서부터는 또다시 이제 여기 하락장, 여기 겨울 기간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그때 가서 한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돼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대략 한 2025년 상반기 늦으면은 이제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예요? 그때 제가 최고 목표는 계속 말씀드린 3억까지 보고 있고요. 1억에서 3억인데 그거를 왜 1억에서 3억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사계전 차트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작도는 제가 안 했는데 이 최고점에서 뚫고 15배 올라갔어요. 첫 번째 사이클을. 두 번째 사이클은 2만 달러에서 69,000까지 한 3배, 3.5배 정도 갔거든요. 여기 69,000에서 최대 한 2.5배에서 3배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기존 3.5배니까. 3배까지 하면 한 20만 달러인데 환율이랑 김프랑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3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운 좋으면.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 형성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2억 3억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져간다. 5억 10억 가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중간에 매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다시 못 들어온다. 석훈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저는 일단 2억 가기 전에 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알트 투자해야 돼요. 알트 투자해야죠. 그때 2억 정도 가면 이제 알트 불장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알트 투자를 해야지. 그거 왜 비트코인 거기서 당장 뭐 3억 간다고 해서 50% 더 가는 건데 그거 그때는 알트 투자해야 돼요. 그럼 다 팔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황 봐서 다 팔고 일단 저는 이번 상승장에 제가 상승장 끝났다고 판단되면 저는 웬만한 코인 거의 다 매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번 하락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쯤 되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웬만해선 거의 한 90% 이상은 최소 90% 이상이고 거의 다 현금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5억 10억 가면은 그때 다시 하락이 왔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요 사이클 상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하락이 크게 오기 때문에 더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돼서 팔 때는 뒤 안 돌아보고 팔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까 김프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몰리면 비싸지는 거죠. 비트코인을 살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수가 세면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제 김프를 끼면은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정도 김프 갖단 괜찮다 이제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김프가 끼면은 크게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단기 상승에서 여실히 보여줬죠. 김프가 한 6% 넘고 한 7%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여지없이 최고점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항상 김프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장 때는 김프가 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 김프가 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제 갑자기 확 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3% 이상은 갈 수 있어요. 꾸준히. 근데 이제 막 5% 이상 넘어가면은 그렇게 장기간으로는 못 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하락장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닌데 경험상으로 막 진짜 10%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 신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김프가 꼈을 때 항상 하락이 왔다. 그럼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6% 막 7% 찍었었잖아요. 엄청 산 거네요. 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개인들이 사서 올린 걸까? 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그래요. 갖고 와서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김프가 10%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면 10% 이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뭐 우리나라 자꾸 그러니까 김프 낄 때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투기 때문에 김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작전도 있을 수 있다. 작전 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꾸 그 방향성을 자꾸 몰고 가면서 자꾸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과열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게 진짜 김프로 이어졌을까? 라는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 시점 꾸준히 좀 조금씩 분할 매수 시점이라 했는데 지금도 김프가 한 3, 4% 끼잖아요. 아, 지금은 하락해 갖고 단기적으로 김프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락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급격하게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순간적으로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때 김프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김프를 보셔야 될 게 환율을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환율이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이제 그런 매수세나 여러 가지 신호를 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 김프의 중요성이 낮아진 이유가 환율이 너무 반하는 거예요. 환율 연말에 얼마 작년 연말에 얼마 1280원 무슨 거예요? 지금 1345, 5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3%에서 5% 사이가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김프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그래도 3%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 이렇게 공식화하기는 안 되는 거죠? 3% 넘었다고 해서 하지 말고. 네,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너무 높고 막 5% 넘어서 그게 한 일주일 유지된다. 그럼 아 이게 너무 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는 거지 김프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막 과거에는 10% 넘었을 때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요. 작년 50% 60%까지도 그럴 때는 완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때가 2,800만 원 갔었거든요. 그 외국 우리나라에선 거의 한 19,000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때 되면 이제 이성을 잃고 비트코인 더 간다. 2배 3배 더 간다. 막 얘기가 나오고 그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옛날에 법무부 장관님도 그거를 제재를 한 거고 금융감독 원장님도 그거를 제재를 한 거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거는 경제에 치명적인 우리나라 외환까지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김프가 있으면 그래도 조심은 한번 해보자.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김프가 붙기 시작하면은 상승장 때 그게 상승장의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과열이 돼서 지속이 되면은 거의 상승장 끝이 아닐까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지표 정도로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